네. 그럼 월요일 부동산 올인원 1부를 함께 해줄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스트 파트너스의 차현신 전문위원 자리하셨네요.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차현신 전문위원과 함께 부동산의 이슈와 정보를 짚어보는 부동산 이슈 진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공부해볼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 찾아뵙는 부동산 가이드 차현신입니다. 오늘 문자 내용도 들어온 것처럼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한 그 혜택과 또 세테크, 재테크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새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을 이제 바로 잡는 어떤 그런 방향의 초점은 아무래도 그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 그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그 취임할 때도 그 다주택자들을 어떤 그 투기 주범이라고까지 이렇게 지목까지 했는데요. 그 주택 보유수가 2채 이상이라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그런 세테크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일단은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은 그 서민의 주거 안정 대책하고 그다음에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어떤 양성화 차원의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세원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보통들은 사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도 않고 어떤 그런 세금 신고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거 자체를 주택임대를 어떤 그 양성화 차원으로 돌리면서 어떤 세금 신고도 하고 하지만 당근과 채찍처럼 어떤 하나는 주고 또 하나는 또 가져가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하지만 그에 따른 또 혜택도 많이 부여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으로 방향이 보여집니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 지원까지 되고 있고요. 또 주택임대 사업자 보통 이제 4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많은 그런 절세 혜택이 됩니다. 취득세라던가 양도세 또 그 외에 많은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어떤 그런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분양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전에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한 바가 있지만은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 또 오피스텔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25평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평형 이하를 취득을 했을 때는 바로 취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자, 그러면은 전용 60, 그다음에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1%가 취득세가 되는데 6억이라면 660이 되겠죠. 660만 원을 완전히 100% 감면을 해준다. 이거 엄청나게 상당한 세테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한 채만 취득을 하면은 660이 되겠지만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시겠다고 여러 채를 구입을 하신다면은 곱하기 N수만큼 그만큼 취득세에는 많은 절세가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30% 감면한다. 자, 종합소득세라고 한 거 보니 아마도 개인, 또 법인세, 개인과 법인이 둘 다 60제곱미터 이하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절세 혜택을 부여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오늘 바로 그 초기에 그 문자 이런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다가구 임대사업자 등록도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방 외에 다른 방을 임대를 할 때는 이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사실은 불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조차도 민간인도 임대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금 감면 혜택이 있겠고요. 대신에 임대료는 연 5% 최대로, 그러니까 연 5%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임차인 임대 의무 기간도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그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악덕 임대인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많이 무한정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것을 올리지 못하면 퇴거를 시켜버리는 이러한 그런 악덕 임대인을 아마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좀 규제를 하고 열악한 그런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최장 8년까지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는 그런 내용도 이제 최근에 와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왜 이러한 그 정책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단독주택이 9억 원 이하면은 1가구 1주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사실은 비과세가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구태여 이거를 등록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다가구 보유하신 분들이 임대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많이 좀 음성화가 돼 있고 해서 이거 자체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양성화시켜서 대신에 그러한 임대사업자를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서 참여를 시키고 대신 정부에서는 많은 그런 취득세, 양도세들을 많이 감면을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다가구 주택,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룸, 1.5룸 이런 건물이 다 다가구인데요. 그게 단독주택이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다가구 건물을 소유를 하실 때 이것을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고 또 하나 임대료가 연 5%가 최대라고 하면은 연 5%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월세를 100만 원 받던 방을 임대료를 5만 원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월 100만 원씩 받아왔던 그 임대료 방을 다시 임대료 인상할 때 최대 올려봐야 5만 원까지밖에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떠한 규제율을 정해놓고 너무나 그런 폭등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과연 월세 상승률이 얼마나 되나? 5%밖에 안 된다 그랬죠. 100만 원 들어왔던 거 올려봐야 5만 원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고작해야 3, 4만 원 올리는데 그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상승률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상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그 외에 어떤 이런 그 집주인들에게 많은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고자 리모델링 지원비라던가 각종 많은 인센티브를 정부가 더 많이 제공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월세 상승률 5%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저 같으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각종 세금 혜택을 저 같으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여러분들 한 번쯤 다시 한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어떤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받고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테크라는 건 여러분들 잘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그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세테크마저도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도록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슈 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혜택들이 참 많은데요. 절세 혜택들 위주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서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현신 전문위원님께서 가지고 나와주신 두 가지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어느 지역의 매물인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매물 진단의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영등포구 신길동 신축 다가구 주택으로 1,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74.97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63제곱미터입니다. 신길 뉴타운과 노량진 재정비 촉진기구 개발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19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5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가보실 곳은요, 신길동입니다.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릴 건데요. 건물 소개부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저와 함께 볼 그 물건은요,
신길동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신길동에는 신축 다가구 주택인데요. 1호선,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지 174, 건물 363, 올해 3월에 준공이 났고요. 벌써 임대가 거의 90%가 다 임대가 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원룸 10개, 1.5룸 3개, 투룸 2개, 그리고 총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그리고 옥탑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격은 19억 5천이 되겠고요. 보증금은 8억 3천에 월세는 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대출은 5억 5천, 관리비가 99만 원인데 여기서 50%는 비용으로 나가고 50%는 그대로 임대인의 수입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투자는 5억 7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임대가 벌써 90%나 맞춰진 다가구 주택을요, 신길동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신길 뉴타운 인근에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하게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입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신길역과 대방역 각각 거의 5분,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역이 있고 영등포 산업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어떤 상업에 종사하는 그런 임차 수요자들도 많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미 옛날부터 신길동 하면은 전월세 수요 시장으로 풍부한 지역으로 원래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길동 지역에서도 바로 역세권에 수익형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료를 많이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의도 업무단지가 바로 올림픽대로하고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로도 출퇴근이 바로 용이해서 여의도로부터도 어떤 그런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차 수요가 많이 기대가 돼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학군이 중요하죠. 학군 다양하게 고등학교까지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 뉴타운, 신길 뉴타운이 아래쪽에서 뒷받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위아래로 호재가 가득한 그런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신길 뉴타운, 신안산선, 신림경전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1억 정도로 껑충 뛰었다 해가지고 벌써 이 지역에는 개발 호재로 많은 지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개발 호재로 놓여져 있습니다. 네, 전월세 시장으로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이미 유명하다라고 신길동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가격 얘기와 함께 유의점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가격이 앞서서 건물 특징 잠시 한번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 매물의 실제 이미지고요. 지금 3월에 준공이 떨어져가지고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있고 옥탑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1.5룸, 투룸 다 합쳐서 총 15개의 총 가구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서 주인 세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충분히 임대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고급 마감재로 주인 세대가 있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한 화이트 톤, 밝은 톤으로 어떤 원룸, 1조룸은 할 것 없이 안 내부가 상당히 환하게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어떤 내부 구조도 실제 면적보다도 더 넓은 어떤 그런 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 트인 옥탑이 있어서 어떤 올라가면은 좋은 전망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억 5천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다소 좀 세죠. 하지만 보증금이 8억 3천이 벌써 있고요. 거기에 대출이 5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마 대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따로 대출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다 활용을 했을 시에 실투자액은 5억 7천만 원 정도의 투자가 되겠으며 또 월 515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자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도 한 4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 물건의 포인트는 다른 걸 볼 것 같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와 역세권이라는 거, 역세권의 수익형 건물로 대지와 통건물을 소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수익률, 안정된 임대 수익, 그리고 지가 상승, 이 세 가지의 호재와 포인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가격과 함께 추천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건물 외관을 잠시 좀 보여드렸는데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내부는요, 화이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 트인 공간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요. 옥탑방까지 갖추고 있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다가구 주택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매물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매물 진단의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마포구 성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 16.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9.6제곱미터입니다. 홍대 상권에 인접해 있으며 합정 발전 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풍부한 배후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준공 시기를 보니까요. 지난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막 지어진 깨끗한 새 건물일 것 같은데요. 건물부터 좀 둘러보고 올게요. 네, 두 번째 물건은요, 마포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다른 지역이 떨어져도 마포만큼은 계속 상승을 해왔던 지역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인근에 홍대 상권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여건과 입지가 있는 매물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지 16.9, 전용 29.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준공은 바로 지난달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완전 신축 다세대이고요. 후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가신다 하더라도 모든 매물의 실매물과 내부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투룸 구조고요.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가 있고요. 자, 층수는 총 5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그중에 4층 물건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세는 2억 6천이 되겠고 월세는 3천에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출 또한 1억 9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는 전세 시에는 3,500, 월세 시에는 7,500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소개부터 해드렸습니다. 보니까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망원지구 한강과도 멀지 않은 곳일 것 같습니다. 어디쯤에 자리를 하고 있는지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입지를 좀 살펴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딱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현 이 자리에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가까이 있고 또 인근에는 또 크고 작은 공원이 있어서 어떤 거주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쾌적한 입지에 놓여져 있고요. 또 성산대교와 또 망원 한강 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한강 르네상스, 한강의 기본계획, 한강의 대계획 사업에 있어서 어떤 크나큰 그런 수혜를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 발전 촉진지구가 또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 이런 대개발 호재로 충분히 앞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또 아래는 든든한 많이들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상권의 1번지 홍대 상권도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상권에 종사하는 수요자들로도 많은 그런 임대 수요를 배후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호재 및 수요를 알고 보자면 상암 DMC가 또 인근에 있어서 방송 업무 타운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종사하는 많은 근무자들의 또 월세 수요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홍대 상권 젊은 층에 많이 있어서 많은 임대 수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 발전 한강변 기본 계획이 있고 또 수변 문화권역에 있고 가장 큰 거는 이 발전소 지하화 사업이 지하의 그 박물관 도서관, 각종 그런 대형 문화, 복합 문화로 어떤 그 지하 사업에 크게 이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대형 호재로 어떤 각종 이런 유명한 호재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암 디지털 단지와 공동 업무 타운도 역시 가까이 있어서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홍대 상권.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대형 호재에 저렴한 투자로 시세 차익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놓여져 있는 자리에 입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 프리미엄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매물 성산동에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좀 가격을 살펴보고 오니까요. 소액 투자도 가능하던데요. 건물 특징과 함께 유의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건물 특징은 이것도 본 매물인데요.
그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져 있고 5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5층까지가 다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마포구청에서 6분 거리, 면적은 대지는 16.9, 전용 29.6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준공 바로 6월에 났기 때문에 아주 지금 막 바로 나온 핫트렌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룸 구조고요.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 구조 깔끔한 마무리로 되어져 있고요. 1층에 주차장과 어떤 이런 주방, 고급 주방 자재로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2억 9,500만 원이고 전세 2억 6천 가능합니다. 대출 2억 9천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3,500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보험물건, 임대수요 풍부하고 저렴한 투자로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유의할 점은 반드시 있죠. 임장활동 하시고 또 전문가와 반드시 동행을 하셔서 주변에 대한 설명과 어떤 인근의 임대수요 시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필요한 중요한 좋은 물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실 사진을 또 가지고 나와주셔가지고 미리 좀 둘러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우리 차현신 전문위원님과 함께 마포구 성산동 매물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알찬 매물 가지고 나와주신 차현신 전문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